안녕하십니까. 화식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마천은 중국에서 봉건사회가 성립된 이후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하여 제분야 기능이 통합되고 국력이 크게 신장하기 시작하던 한나라 경제 중원 5년 BC 145년에 태어나서 BC 8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마천은 16세에 즉위하여 53년간이나 황제의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이족들을 정벌하고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대내적으로 문화와 경제를 융성시키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한나라 무제 시기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마천의 출생지는 지금의 중국 행정구역으로 섬서성 한성현 교외인 하양의 용문 근처입니다. 용문은 황하와 분하가 합치는 곳에서 황하의 상류 방향으로 약 200km 지점에 있는데 양기슭이 좁고 아주 심한 급류에서 배나 물고기가 쉽게 오르지 못하며 만약 잉어가 여기를 오르면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는 등천의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입신 출세와 연관지어 등용문이라는 고사가 여기에서 비롯되었죠. 사마천은 여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아버지 사마담에게 글을 배우고 농사를 짓고 짐승도 기르며 살았습니다. 사마천의 조상에 관하여 사기의 태사공 자서와 이만에게 보내는 편지인 보 이만서 등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계의 역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자부심이 대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전설에 등장하는 5 성군인 오제 가운데 두 번째 황제인 전옥으로부터 땅의 일에 관한 관장하는 자리인 북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려가 사마천의 시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축인 하늘과 땅의 문제를 관장하는 중요한 직책 가운데 땅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마천의 시조임을 밝혀서 가계의 뿌리의 역사적 정통성은 물론 태사령의 정당성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욱은 하늘과 천문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 직책인 남정의 책임자로 중을 임명하고 땅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북정의 책임자는 려를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요와 우임금 하와 상왕조에 이르기까지 남정과 북정의 책임자는 중과 려의 후손이 맡아 있도록 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일은 이들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계속 관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나라 선왕 때 동북지방의 제후국이었던 정나라의 정백에 임명된 휴보가 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보는 정백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군정과 군역을 담당하는 사마의 자리로 내려앉게 되었고 이때부터 사마씨가 되었습니다. 사마씨는 주나라의 사관이 되어 대대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였습니다. 주나라의 양왕과 해왕대에 이르러 사마씨는 주나라를 떠나 진으로 가게 되었고 진의 중군 원수 수회가 진으로 달아나는 등 내란이 발생하자 사마씨도 진나라의 속국이었던 소량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때 사마씨는 주나라를 떠나 서로 뿔뿔이 흩어져 일부 사람들은 위나라에 또 일부는 조나라에 다른 일부는 진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위나라에 들어가 살았던 사마씨는 중산국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조나라로 갔던 사마씨들은 금술로 이름을 날렸는데 계외가 그 후손입니다. 진으로 들어가 살았던 사마씨 중에 사마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종행가로 이름을 날렸던 장이와 논쟁하여 이길 정도로 식견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진의 해문왕은 총나라를 먼저 정벌해야 한다는 사마착의 의견을 받아들여 총나라를 정벌토록 하였고 사마착은 총나라를 정벌한 공을 인정받아 총나라의 수장이 됩니다. 사마착의 손자 사마근은 무안군 백기를 섬겼고 진의 소량은 그 이름이 바뀌어 하양이라고 했습니다. 사마근과 무안군은 장평의 싸움에서 항복한 조나라 군사 40만 명을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고 진나라로 개선하였으나 나라로부터 큰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여 두 사람 모두 사사되어 시신은 하양의 화지라는 곳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사마근의 손자인 사마창은 진나라에서 철을 관장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사마창의 아들인 사마무택은 한나라의 시장이 되었고 사마무택의 아들인 사마희는 벼슬이 5대부까지 올랐으며 죽은 후에는 고문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사마희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성을 좋아하여 한 문제가 매장령을 반포하자 4천석의 곡식을 바치고
오대부의 벼슬을 살 정도로 부유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대부는 20단계의 관작 중에 대략 9번째 정도의 서열인데 300호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죄를 짓게 되어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사마희의 아들 사마담은 한무제 때 태사령을 지내다가 BC 89년에 죽었습니다. 태사령은 전적, 천문, 역법, 제사 등을 관장하는 자리로서 태사공이라고 높이 불렸지만 통상적인 인식은 광대 정도로 낮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담에게는 조상의 대를 이어 전적, 천문, 역법, 제사 등을 관장하며 역사서를 편찬하기 위해 소중한 자료를 수집하여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사마담은 당도로부터 천문학을 배웠고 양하로부터 주역을 배웠으며 도학은 황자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마담은 제자 백가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음양가, 묵가, 법가, 명가, 유가, 도덕가의 6가지 학파로 나누어 장단점을 논하였을 정도로 식견이 탁월하였습니다. 사마천은 BC 145년에 사마담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학문의 최고봉인 공안국으로부터 근문, 경학을 배우고 동중서로부터 유학을 배워 학문의 양대산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마천은 10대에 이미 만권의 도서를 읽고 암송할 정도의 천재성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권유로 19세부터 2년에 걸쳐 중국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역사적으로 음미할 가치가 있는 사료를 발굴하였습니다. 한고조 유방과 시골 주막 작부의 러브스토리나 한신이 동네 불황아들의 가랑이 밑을 기어나가면서 일시적 울분으로 칼을 뽑을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 천하를 제패할 꿈을 키웠다는 과하지옥의 고사를 비롯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아버지 사마담의 계획된 교육과 현장 학습의 결과였습니다. 사마천은 27세에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낭중으로 들어가 흉노토벌군을 이끌었던 이릉을 비롯한 많은 인재들과 만나게 되며 황제의 명을 받아서 동남방 토벌에 공을 세우는 등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관리로 성장하였습니다. 황제의 치적을 하늘에 구하는 태산의 봉선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마담은 울하로 죽으면서 사마천에게 역사서를 완성할 것과 반드시 태사령에 올라 가문의 영광을 이어갈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황제의 처남인 이사장군 이광리의 북벌에 보병 5천을 이끌고 흉노왕 선우가 있는 곳으로 진격토록 임무를 부여받은 이릉 장군이 승전보를 연이어 올렸지만 병력과 근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항복한 사건을 두고 조정에서는 갑론을박하였고 황제도 이런 과정을 눈치채고 대신들의 건의에 가타부타 아니하는 통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사마천에게 이릉 장군의 항복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충직한 신하였던 사마천은 이릉 장군의 평소 은행과 소신과 부하들을 훈련하고 존경을 받았던 점과 중과부적으로 항복을 하였지만 나라를 위해 반드시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라고 고하면서 전장에 나간 장수에게 병력을 보충하지 않고 군수 물자도 추진해주지 않은 조정 대신들의 무능함을 사실대로 고함으로써 조정이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릉 일가족을 몰살하여야 한다던 대신들은 이릉을 비호하는 사마천까지 죽음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건의하였고 일개 사관에 불과한 사마천에게 의견을 물었던 황제도 대신들의 주장에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사형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형을 언도받으면 허리를 잘려서 죽는 요참형과 속전금 50만 전을 바치면 풀어주는 것과 생식기를 절단당하는 궁형을 선택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역사서를 완성하라는 유언을 받은 사마천은 목숨을 버릴 수는 없었고 속전금을 바치자니 돈이 없고 또 누구 하나 꺼주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식기를 절단당하는 궁형을 자청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사마이가 미국 4천석을 바치고 오대부 벼슬을 살 정도로 재력이 튼튼하였지만 손자인 사마천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속전금을 구할 수 없는 빈천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궁형이란 남성을 빼앗기고
궁중에 들어가 환관으로 궁녀들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악질범들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택하지 않는 형벌이었지만 역사서 완성이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이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도란 있는 것입니까?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지만 도적의 괴수인 도척은 자자손손 호의호식하였습니다. 하늘이 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 것입니까? 이렇게 후회도 해보았지만 결국 모두 다 나의 잘못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가슴을 치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도 평생을 평안하고 즐겁게 지내며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자가 있는 반면 바르게 사는데도 불행과 재앙을 만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역경을 딛고 아름다운 문체를 남긴 사람이 누구였던가? 새벽은 유리에 감금되어 주역을 풀었고 공자는 징과체에서 고난을 겪고 춘추를 지었으며 굴로는 추방당한 후에 이소를 지었고 좌구명은 눈을 빼앗기고 나서 국어를 지었으며 손비는 다리를 잘리고 손자병법을 지었고 여부리는 촉으로 좌천되어 열함을 지었고 한비는 진나라에 유폐되어 세난과 고분을 세상에 남겼듯이 사마천은 궁령을 당하였지만 역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선열들의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아픔과 슬픔을 스스로 치유한 사마천의 인간 승리의 결과입니다. 특히 사기 130편의 129편에 실려있는 화식전은 노자나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나 사서와 삼경을 비롯한 경전에 실려있는 재물에 관한 관점을 두루 거론하면서 사망시대 이전의 것은 잘 모르겠으나 그 이후 상황은 모두 고찰하였음을 호언하였습니다. 관찰 기간이 길고 대상이 많을수록 결과값의 오차는 줄어드는데 무려 3000년의 시공을 관찰한 사마천의 기록은 오차율 제로입니다. 특히 사마천은 정치 권력과 시장 경제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백성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장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마천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황제는 백성의 이익을 권력으로 빼앗는 폭군이기 때문에 최하의 치자라고 주저함이 없이 비판한 독설가이며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건의한 상홍양과 같은 관리들은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삶아 죽여야 한다고 공격함으로써 이익의 터전을 빼앗긴 백성들의 끓는 분노와 원성을 대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제대로 살 사람이 없겠죠. 지금도 대통령을 욕하면 감옥에 가는데 절대 권력자인 황제를 욕한 사마천은 죽는 것이 당연하였고 그 기록을 보관하였다가 공개한 외손자 양훈도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화식전은 사마천 일가의 피의 기록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더욱 빛나는 실사구시의 치민서입니다.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도 빛나는 역사서가 될 것입니다. 동양의 모든 학문들은 고상하게 남을 속이고 나의 이익을 취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병법이 그렇고 대부분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결국 남을 속이는 학문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학력의 시대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줄어들고 칼을 든 강도와 같이 이론으로 무장한 세상이 되다 보니 늘 발전하고 있는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암울한 소식들만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가, 교수가, 목사가 거짓말을 더 잘합니다. 나름대로 이론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잘 배운 이들이 망가뜨리는 세상을 어찌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보잘것없는 권박사의 하식전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적이 되지 마십시오. 강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화식전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식전의 지혜를 습득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선한 치자반열에 올랐음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한데